상처가 생겼을 때 소독약 바르면 따갑잖아요. 예, 그 소독약은 아니지만 피부에 오픈된 상처가 있을 때 우리 스킨 세럼 로션 이런 모든 스킨의 제품들이 한약재나 항염 작용, 항균 작용을 하는 약재들을 발효시켜 갖고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좀 열려있는 상처에는 따가울 수 있어요. 아이도 지금 얼굴 같은 경우에는 노란 진물딱지와 상처가 지금 나 있잖아요. 아토피가 원인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걸 발라주면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이제 따갑고 힘들 때는 저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섞어서 바르거나 하는 방법을 알려는 드리고, 정상 피부에는 발라도 하나도 따갑지 않아요. 피부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따가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회복이 되면 따갑지 않고, 이 스킨 세럼 로션들이 일반 보습제 개념이라기보다는 스킨은 치유가 100% 치유할 수 있는 성분이 100% 들어있고요. 세럼은 재생이 70%, 치유가 30%가 들어있고, 로션은 스킨의 치유, 세럼의 재생, 보습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킨 하나만 써도 안 되고, 세럼만 써도 안 되고, 스킨 세럼 로션을 번갈아 가면서 같이 쓰셔야 하고요. 보습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피부가 나아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스킨 세럼 로션은 많이 할수록 빨리 호전이 되고, 호전되고 나면 쓰지 않아요. 로션 보습 말고는 쓰지 않아도 돼요. 그만큼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쓰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피부에만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아까 내면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호전되고 나면 먹는 것도 같이 좀 먹이면서 보습을 유지하면서 이제 내면이 좀 더 튼튼히 다져질 수 있도록, 또 그 다져진 게 굳혀질 수 있도록 좀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처음에는 심해질 수 있다. 심한 고비가 한 달, 길면 두 달인데 일단 저는 유리는 한 달 정도 예상이 되어져요. 아직 어린 아기다 보니까. 그리고 돌전의 아기들은 거의 회복이 100%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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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깨끗하게 해놨는데 심해질 만한 원인을 제공하면 또 심해질 수 있지만, 완정을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심해지진 않고요. 그리고 튼튼한 피부와 몸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전이다 보니까 애들이 회복력도 재생력도 좀 빠르거든요. 그리고 독소나 스테로이드에 노출될 시간도 좀 상대적으로 짧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회복 시간도 빨라요. 또 이 시기에는 애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회복도 좀 빠르고요. 네, 이해하셨죠? 네. 애기 피부가요? 그 기간이 아이마다 다 달라요. 제가 책의 제목이 120일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120일을 목표로 하는데요. 120일 동안 세포가 완전히 100%다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지지 못하면 그 다음 5개월째, 6개월째, 7개월째 좀 더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이제 이미 많이 호전이 되었을 거고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2달 만에 호전될 수도 하고 3개월, 4개월 걸리기도 하고 6개월 걸리기도 하고 1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그 전에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많이 좌우하고, 타고난 기질이 얼마나 심하냐가 좌우하는데, 타고난 기질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막 태어나자마자 먹는 건 무유밖에 없는데도 엄청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먹은 음식으로 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전달됐는데도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보고 기질이 심한 걸 보거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썼을 때 회복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내가 쓴 만큼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독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관리했는지, 식생활 습관, 그리고 태어나서도 얘가 노출된 독소가 있을 거예요. 인간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독소들에 노출이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인들은 스스로 해독하고 분비물로 소변되면 땀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정상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쌓여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근데 그런 독소의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가능하면 설명을 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워낙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이해나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그분들이 또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그 원리가 어쨌거나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의 차원에서
건강한 세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120일 걸려요. 그 와중에 빠른 아이들은 더 빠를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90일에서 120일은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돌전 아이들은 목표는 넉넉 잡아 돌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이미 많이 나아질 거고, 조금 남은 부위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봐도 얼굴이 막 심하고 이런 거는 한두 달이면 거의 다 잡히는데, 이제 말초로 점점 이 증상이 내려가거든요. 관리하다 보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손끝, 발끝, 머리끝 중심에서 접히는 대로 갔다가 손끝, 발끝으로 가는데, 그 끝에 가서 손가락이 요만한 게 있는데 그게 몇 달씩 걸려요. 진짜 없어지지 않고 끈질, 그게 아토피예요. 정말.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발랐으면 더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안정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이지 되나 안 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네네, 관리는 이제 모유다 보니까 사실 먹이고 싶어도 아이를 좀 먹이기가 힘들어요. 예, 엄마가 먹고 좀 전달시키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먹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서, 예, 해보시고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엄마들이 욕심이 나서 아이한테 양질의 젖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저희가 먹는 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먹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돌전 아이들은 좀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선별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먹는 식품 먹고, 끈 관리의 테두리는 목욕하고 이제 파우더 반신욕 하면서 발라주고, 예, 그리고 엄마 식단, 지금 얘가 먹는 거는 엄마 모유밖에 없으니까 엄마 식단은 무농약 이상의 재료를 하셔야 하고요. 처음 한 달간은 단백질을 제한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한식 위주로 먹으면서 심한 고비가 한 달 정도 돼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단백질을 하나씩 드시면서 엄마가 테스트 할 거고요. 지금 딱 시기가 적절하게 잘 오시게, 여기서 한두 달만 늦어져도 아이 이유식과 겹쳐요. 그래서 이유식 들어가기 한 달만 있어도 되거든요. 이유식 전에 엄마가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간접 테스트가 되거든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콩을 먹고 아이에게 모유를 먹였을 때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그 다음 아이도 콩을 해봐요. 근데 아이가 반응이 심하면 엄마가 콩을 먹어도 반응이 올 수 있고요. 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엄마가 먹었을 땐 괜찮은데 아기가 직접 먹었을 때는 또 반응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예 반응이 없으면 지금 아기가 직접 먹어도 반응이 없고요. 네, 그렇게 좀 양에 따라서도 달라요. 이 알러지의 세계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하고 책에 다 있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좀 바쁘시겠지만 조금의 시간을 내서 노력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그 아이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이런 정보, 잡다한 지식들을 얻는 것보다는 먼저 성공한 사람이 몇만 시간에 걸쳐서 습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눠주면서 그 똑같은 방법을 여러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그 여러 사람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게 검증이거든요. 그 검증된 결과물들이 저희 카페에 보시면 리얼 완전 후기에 다 있어요. 있고 세계 사례에도 있고 유튜브 강의로도 해놨거든요. 그런 걸 조금 보시고, 급하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 아이가 막 스테로이드를 발라야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결정을 하는데 시간을 좀 주시고요. 대신 결정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진짜 옆도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앞으로만 보고 하셔야 하고 신중히 결정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안정은 피부 때문에 했지만 아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엄마들이 선호하고 하는 편인데, 쉽게 아토피를 관리해 봤던 분들은 좀 어려워해요. 귀찮거든요. 예, 쉽지 않죠. 그거는 이제 유전적인 거가 있어요. 예, 유전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엄마가 아토피가 있어요. 보통 이제 결혼 전에 어떤 아가씨가 아토피가 있어서 완정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그 아이도 아토피가 생길 것 같잖아요. 의외로 안 생기기도 해요. 예, 근데 전혀 엄마 아빠가 아토피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토피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본인들이 몰랐을 뿐이지 타고 들어가 보면 유전적으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바로 윗대 아니고 그 윗대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나 아니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알러지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또 요즘은 이렇게 유전이 아니어도 환경이 워낙 식생활 습관하고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말 없는데도 생기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도 써놨지만 주위에 그
가까운 친구가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요. 둘째는 정말 태교를 한다고 라면 먹고 싶고 짜파게티 먹고 싶은데 정말 많이 참으면서 짜파게티 먹을 때 삶아갖고 그 기름물 다 빼고요. 맹물에 헹궈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기름도 안 넣고. 그랬는데도 아토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게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되게 좀 치명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가 좀 있었고 또 타고 들어가 보면 알고 봤더니 뭐 고모 할머니 쪽에서 선식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빠 쪽에서. 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결단을 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 번호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거는 체크해 놨고 남겨놨거든요. 네, 연락 주시면은 상담 이력 보면서 다시 상담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상의하셔서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